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봤었고요. 어제가 아니지, 지난주네. 오늘은 뭐 주말이다 보니까 날씨가 좋네요. 예. 그 중간고사는 점수가 그렇게 굉장히 높거나 그렇게 배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제도 나중에 뭐 장기화돼서 발표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되면은 숙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셔가지고 녹화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는 아니고 몇 명은 시험을 안 봤는데요.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라 그래도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은 F가 나오기가 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늦게라도 숙제는 알아서 제출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봇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이자유도 로봇이었고 뭐 다들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설명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로봇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로봇이 지금 움직이는 패턴이 이쪽 X축, 이쪽 Y축, 위쪽으로 Z축 이렇게 가고 많이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X축을 토대로 해서 한번 회전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X축으로 회전을 하거나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죠. X축으로 회전하면 Z축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G축으로 회전을 해도 좋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H01은 쉽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뭐라고 해야 될까? 로테이션 Y를 직접 활용을 하셔도 괜찮겠고요. 또는 로테이션 X 한 다음에 로테이션 G축을 토대로 해서 만드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가 얼핏 봤는데 대부분 뭐 잘들 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면 되겠고요. 이 놀라운 중간고사니까 옆에 사람 걸 보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틀려도 똑같이 틀리는 이 집단 지성의 놀라운 힘들이 여기서 보인 것 같습니다. 자, 로테이션 Y로 하시거나 아니면 X축으로 90도 돌린 다음에 마이너스 90도 돌린 다음에 G축으로 하셔도 좋겠고 X축으로 플러스 90도 한 다음에 G축으로 회전시켜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또는 여기에서 X를 어느 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결과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쭉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2번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퍼지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지 못한 경우가 나왔는데 의도 한번 봐고요. 펜이 여기 있네요. 마우스 커서를 좀 치우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X는 무언가에 그냥 저거라고 합시다. 이 문제를 풀면 일반적인 예전에 이자유도 스카라 로봇 때는 L1, C1, L2, C1, 2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X는 세타1과 세타2의 함수이더라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냈던 오늘 문제는 여기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Y축 또는 뭐 G축 이쪽으로 회전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타2, 세타1 이 녀석은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보시면 L1, X는 L1, L2는 상수니까 제가 여기 L2가 빠졌네요. 빼놓고 X는 세타1과 세타2의 함수더라.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Y는 세타1과 세타2의 함수더라. 그 다음에 Z가 또 하나 있죠. G는 세타1, 세타2 그래서 특이하게도 얘는 2차원이기 때문에 X하고 Y에 대한 함수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세타1과 세타2의 함수더라 해서 2차원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의 경우에는 X, Y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G는 있더라도 세타1과 세타2의 함수가 아니죠. G는 무언가의 상수로 표현될 테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 좀 다르게
여기서는 수식이 x, y, g가 각각 세타 1, 세타 2, 세타 3 잘못 얘기했습니다. x, y, z가 각각 세타 1, 세타 2의 함수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한다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대상이 전에는 x, y밖에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각각 푸시면 x에 대한 편미분값, 세타 2에 대한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수를 자꾸 하네요. 다음에 y에 대한 세타 1, 세타 2의 편미분값, 이렇게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에 대해서 g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셜 g 오버 세타 1, 파셜 g 오버 세타 2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크기가 행이 3개, 열이 2개인 형태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셨다면 다 맞고요. 이 행이 옆으로 삐뚤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2x3 이렇게 만드시면은 잘못 푼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코비안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2 행이 3개, 열이 2개인 형태로 나오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구하신 다음에 그냥 쭈루루 하고 편미분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조금 할 일이 있어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중간고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주 특이하게도 입력은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입력은 2개, 세타 1, 세타 2가 들어가면 x, y, g 3개가 결정나더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업 시간은 배운 적이 없는데 되게 독특하게 이렇게 케이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시험 문제 중간고사로 낸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입력이 몇 개냐면 입력, 인풋이 세타 1하고 세타 2로 2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은 이게 XYZ 공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XYG 그래서 총 3개가 되죠.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는 되게 독특한 문제가 됩니다. 입력을 2개를 넣어서 내가 출력이 3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전에 제가 드론 가지고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로봇은 이자유도 로봇이죠. 관절이 2개이죠. 조인트 관련된 게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조인트가 베어리어블이 총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자유도 문제인데 실제로 출력은 3개가 되기 때문에 3자유도 공간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3자유도 마치 3자유도처럼 나옵니다만 얘의 경우엔 자유도가 아니라 공간의 차원이 3개인 거죠. 그래서 디멘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X도 있고 Y도 있고 G도 있습니다만 출력이 3개가 나오면 얘는 디멘전, 출력 디멘전이 3개일 뿐이지 DOF는 여전히 2개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악착같이 문제를 낸다면 이 로봇은 2자유도일까요? 3자유도일까요? 뭐 이런 문제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움직이는 공간은 3차원에서 3디멘전에서 동작을 하지만 실제로 자유도라고 하는 것도 독립 요소들은 2개밖에 없더라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얘는 어떻게 했어요? 공간상에서 얘가 움직이게 되면 내가 XYG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죠. XYG가 독립적으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X, Y, G축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은 서로가 무언가 꼬여 있죠. 그래서 커플링이 되어 있다고 보통 부릅니다. 커플 반지, 커플링이 서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차원은 3차원에서 움직이지만 자유도, 독립 베어리어블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X, Y, G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무언가 서로가 서로 간에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독립 요소는 세타 1, 세타 2 2개밖에 없더라.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런 문제를 드린 거고요. 거꾸로 예를 들면 내년에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또
무궁무진하죠. 시험 문제를 내고자 하면 굉장히 편한데 하나의 제가 사례로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숙제 4번인가? 에서 푸셨던 조인트가 3개가 있는 평면 플래너 로봇이 있죠. 플래너. 얘는 자유도가 총 3개이고 3자유도인 스카라 타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요. 이 녀석의 경우에도 이 자코비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보셨지만 한 번쯤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그냥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풀어놓고 보면 X는 L1, C1, L2는 C12, L3는 이게 L1, L2, L3이면 C1, 2,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역시 또 아까 같이 함수로 표현하면 X는 세타1, 세타2, 세타3 이렇게 표현되겠고 Y는 세타1, 세타2, 세타3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Z는 그냥 고정되어 있죠. 무언가 G0라고 하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얘의 자코비안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의 경우엔 입력은 3개예요. 여기는 상수니까 의미가 없죠. 편미분해도 다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고 얘는 입력이 3개가 되겠고 출력은 2개가 되겠습니다. 입력이 더 많고 출력이 더 적은 경우에 해당해요. 아까의 문제는 입력보다 출력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까 보신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제들은 입력 대비 출력이 많기 때문에 출력들은 서로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커플링이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입력은 3개고 출력은 2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이 여유가 많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손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끝단이 어딘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걸 만족하는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팔을 제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팔의 자유도가 2자유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붙잡았어요. 여기 이제 팔꿈치를 더 움직일 명확한 공간이 없죠.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건 저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거 꽉 잡혀서 더 이상 팔꿈치하고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손목 관절 하나가 더 있게 되면 이게 붙잡힌 상태에서도 제가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도가 하나가 더 많은 겁니다. 최소한 움직여야 되는 출력 공간은 디멘전 2차원이고 얘는 2차원이기 때문에 2자유도는 최소한 필요한 거고 근데 입력의 경우 3개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자유도 2개보다 더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손끝을 붙잡고서도 하나를 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가 남아 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건 2차원이면 되는데 자유도가 하나가 더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여유 자유도, 여유가 많기 때문에 부르고요. 리던던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던던트라고 하는 컨셉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제 제일 좋은 예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역학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차원 공간 안에 의자를 만들었어요. 의자 다리는 2개면 되겠죠. 2차원이라면. 그죠? 여러분들 문제를 2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받침대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막대기를 놓으면 이 막대기는 고정이 잘 되어 있겠죠. 막대기가 너무 작아서 현실감이 없으면 이 막대기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얘를 땅에다 묻어버리면 이 막대기는 잘 이렇게 허공에 떠 있겠죠. 이게 보시는 바는 뭐냐면 얘들의 공간이 2차원이에요. X하고 Y. 지금 보시는 의자 문제도 2차원 의자이기 때문에 2차원, 보통 의자는 3차원이지만 우리가 지금 따지는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2차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2차원 공간 안에서는 다리가 2개만 있으면은 얘가 고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보같이 여기가 지금 고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고정시키면 되지 그러면 의자 다리가 하나여도 되는데 이 문제는 요 의자하고 요 부분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사이에 구슬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요 사이가 구슬처럼 완전히 고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제가 손에다가
이 녀석을 고정을 하지 않았지만 손에다가 고정을 하지 않았지만 요 리모컨을 잘 올려놓으면 얘는 딱 이렇게 멈출 수가 있겠죠. 예, 풀로 붙이거나 하지 않았지만 딱 멈춰 있습니다. 예, 마술이죠. 예. 근데 뭐 고정을 한다고 치면 예, 여기다 이걸 이렇게 해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고정을 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고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2차원 물체를 허공에 고정을 할 수 있는, 허공에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최소한 받침대가 2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여유자유도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다리가 2개가 있으면 이 의자도 마찬가지겠고요. 땅에 무언가 고정이 잘 될 텐데 좀 안전하게 해보자. 다리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여기도 무언가 안전하게 해보자 해서 다리를 하나 더 두게 되면 받침대가 3개인데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고정이 잘 되겠죠.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유자유도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문제도 자유도의 컨셉으로 풀어보시면 자유도가 얘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이 녀석이 굉장히 다른 추가적인 여유자유도가 많은 것들을 뜻하고요. 그래서 여유자유도가 많은 것들은 이 녀석을 좀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다른 녀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사실 여유자유도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여유자유도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플래너 타입 로봇이 있다면 얘는 위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2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를 결정을 했는데 위치가 아니라 이제 요 한 조인트가 더 있기 때문에 위치를 만족했지만 해가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갖고 피해갈 수 있죠. 여유자유도가 있다면 내가 공간상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겠고, 다음 또 다른 이슈는 뭘까요? 요 끝점만 가는 게 아니라 제 팔은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보고 계시는 3자유도급 스카라 타입으로 제가 2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얘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요 점에 가지만 요 점에서의 각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제 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뭐 브레이크 댄스 추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요 끝단에 진입하는 막대기가 진입하는 제 팔이 진입하는 각도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까지 포함하면 이 문제는 이제 여유자유도가 아니겠고 위치만 포함을 한다면 이 문제는 여유자유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자유도가 이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난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푸셨던 2번 문제를 보시면 여유자유도 문제를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지금 컴퓨터가 하나 있고 다리가 여기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것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 내가 뭔가 무릎을 구부린다는 동작을 한다라는 것이 자유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네. 이 구부리기에 관해서는 이 녀석이 왜 자유도가 딱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 여유자유도 문제로 딱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 실제로 다리가 2개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다리가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죠. 어차피 양쪽 다리는 똑같이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 끝단이 평행해야 됐고요. 이쪽 윗단도 평행해야 됐죠. 그래서 위치가 똑같으면서 요 끝단의 각도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스카라 타입 3자유도처럼 요 끝단의 각도는 위치도 고정되어 있고 각도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각도가 고정되어 있죠. 양쪽 끝단이.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내려오고 각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도 측면에서 보면 하나, 둘, 3개예요. 3자유도를 이용하는데 위에 바디가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오라고 했고 땅을 짚고 있는 부분도 평행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3자유도면 X, Y에다가 플러스 끝단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각도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특정한 각도들로. 그리고 나서는 위치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 겁니다. 근데 위치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거꾸로 생각하신다면 여기가 베이스이고 여기가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로봇은 베이스가 고정이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베이스고 실제로 그다음에 이 끝단에 무언가 자유도가 하나가 더 매달려 있는 건데 이 녀석의 위치만 변동을 시키고 위치는 변동해도 되고 각도는 고정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하나 둘 셋 세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위치는 고정을 하라고 했죠. 제가 각도는 왜냐하면 그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팔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각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각도는 움직이면 안 되고 위치만 변동을 하는 얘로서 가지고 있는 3자유도 이게 뭐 실제로는 3차원이지만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 2차원 문제처럼 푸셔도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세 개의 각도를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각도는 고정하고 위치는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유자유도의 컨셉에서 보시게 되면 3자유도를 다 써서 XY 세타를 조정할 수 있는데 세타는 고정하고 XY만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로봇은 발차기 같은 걸 제가 하는 장면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보행 로봇 이런 것들 좋아하지만 실제로 만들어볼 기회도 없고 그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얘들이 이쪽을 고정을 한 다음에 원래 이 시험 문제는 다리를 하나 들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다리를 들겠죠. 그래서 킥하는 자세로 간 다음에 얘가 땅을 찍고 뒷다리를 들어서 보행을 완성을 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한 스텝을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예를 들면은 J0에서 J1, J0는 뺍시다. J1 이쪽 발목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이렇게 봤었는데 다리를 하나 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바뀌죠. 그래서 다리를 하나 쿵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거꾸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푼다면은 여기에 처음 짚고 있는 데서 이쪽 다리를 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J1, J2, J3 뭐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저쪽 땅을 짚고 나서는 다시 여기가 쿵 하고 땅에 닿고 이쪽 발을 들어 올리는 형태로 거꾸로 이렇게 한번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이들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시험 문제로는 안 하고 좀 간단하게 보행 유지하는 것만 내고 말았습니다만 재밌어요. 한번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것들을 패턴을 뽑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시험 문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X, Y, 세타 이 세 가지 요소가 관절 세 개를 토대로 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컨셉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똑같게 평행하게 이 녀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각도가 만약 이게 세타 1이고 그럼 얘는 세타 2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니까 이 부분 세타 3가 되겠죠. 그래서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평행하니까 세타 1하고 세타 3는 같고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세타 2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세타 1 더하기 세타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마이너스 20도 여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플러스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면 여기가 40도 이렇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숫자들 집어넣으시면은 각도에 대한 컨셉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잘들 푸셔가지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지금 킥하는 거에서 쿵 찍고 다리를 하나 쿵 해서 한 바퀴 사이클을 만드는 걸 시켜 볼 걸 그랬습니다. 중간고사 때 내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뭐 마지막 문제도 뭐 별 문제 없이 많이들 잘들 푸셨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들 푸셔서 크게 문제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쪽 다른 수업에서는 뭐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사례가 펼쳐져서 오히려 이쪽 로봇공학 쪽에서는 열심히들 잘 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로 라이트 간의 관계가 있는데 Q1하고 Q3를 합친 게 Q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2는 Q1, Q3와 각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고, 레프트하고 라이트, 지금 레프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이트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레프트의 각도와 라이트의 각도는 서로 반대 마이너스 부호가 있게 붙이시면은 잘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ready라고 하는 함수를 살짝 넣어서 힌트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들 뭐 아마 쉽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좀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뭐 기말을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재밌는 하나의 사례였고요. 여러분들이 맨날 뭐 보행 로봇 만들고 싶어 징징징 하지 마시고, 보행 로봇을, 이 녀석을 지금 여기 제가 하나 실제로 로봇을 가지고 보행과 관련된 걸 할 때 이러한 좌표계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J3, J5는 고관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관절 쪽에는 자유도가 더 높습니다만, 그리고 J1, J7의 경우에도 스피어 타입으로 자유도를 2개를 더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서 되게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이 문제를 푸시려고 하면 또 풀 수도 있죠. J1 쪽에 XYZ 전부 다 회전하게 하고, J3 쪽에도 XYZ 회전하게 하면 실제 로봇하고 똑같은 포뮬레이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미삼아서 한 걸음씩 걷는 패턴들, 어떻게 내가 입력을 해야 얘는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J3나 J5 그리고 또는 J1, J7은 자유도가 더 추가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는 그냥 막대기이니까 우리가 자유도는 더 추가를 해서 로테이션만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기우는 행동들이 가능하고 밸런스 관련된 것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뭐 걷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또 밸런스지만, J3를 이쪽으로 지금 보시는 Y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윗부분이 이제 비틀리죠. 그래서 J1도 비틀어서 옆으로 좀 더 이렇게 옆으로 이동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J1이 J4하고 일직선이 되게 해줘야 그래도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겠죠. 짧은 구간이라도. 그래서 보행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쭉 동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복잡도를 느껴보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유자유도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이렇게 발차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발차기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너무 남아 돌죠. 이 끄딱 J7이 어디를 차야 되는가, 이게 어디가 되든 간에 이 사이의 관절은 지금 2차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2차원으로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단이 각도하고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더라도 각도가 고정되고 위치 XY가 고정이 되면 나머지 3개가 남잖아요. 남기 때문에 실제로 다리를 들은 상태에서도 별의별 거 다 하실 수가 있겠죠. 로봇이 움직여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여유 자유도라고 하는 컨셉, 로봇이 킥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장면 같은 경우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시스템이 되겠고, 땅을 짚고 나서도요, 얘가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쿵 하고 찍고 나서도 움직이기가 되게 편하죠. 어떤 형태로든 좀 움직이기가 수월하다는 건 밸런스 맞출 수 있는 여유 자유도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를 잘 이용을 해서 보행을 하는 것들이 로봇들에서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 많이 되는 거고, 산업용 로봇들의 경우에 이제 팔 하나를 가지고 관절 6개를 쓰기 때문에 자유도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움직임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자유도들을 집어넣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만, 자유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제어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굉장히 많고 출력이 적은 것들을 우리가 여유 자유도 문제라고 하고, 킥하는 행위들이 여유 자유도에 해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대비로 냈던 거고요. 이 경우에도 사실은 해가 조금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갑구만, 이 자세이기 때문에 각도 고정되어 있고 위치는 Y축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X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조금 더 여유가 하나가 더 있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녀석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림이 없네. 예, 이렇게 되는 게 옆에서 봤을 때 발이 여기 있다면 무게중심이 정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제가 얘기 드리진 않은 거고요. Y축으로 그대로 앉기 때문에 X축도 고정되어 있고 각도도 고정되어 있어서 Y 하나만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답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밸런스가 깨져도 된다면 뭐 앞으로 달려가거나 할 때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가거나 또는 뒤쪽으로 쳐줄 수 있어요. 대부분 앞으로 갑니다만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자유도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잘 따져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행 로봇이라고 하는 컨셉을 관절들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7개의 조인트를 썼지만 한 번쯤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문제들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수고들 하셨고요. 또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